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노파가 보고 같이 시장이라도 보러 가는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무심코 제 바로 이 누이가 죽은 지 엄마를 많이 닮았어 한 말을 듣고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어가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하면서 수없이 외웠다. 집들에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옅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데 비겨 눈은 짭짤하니 작고 그 눈이 늘 몽롱히 흐려있는 누이의 얼굴. 9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속으로 천천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참으로 어머니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러자 제법 어른처럼 갓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던 11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끓어오르기나 한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새 사이로 검은 잇몸을 발견하면서 누이에게 돌아간 어머니의 그림자를 찾던 마음은 온전히 사라지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누이로서는 흉내도 못 내게 무척 이뻤으리라. 그냥 남동생이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누이에게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무서운 상을 해보였다. 미운 누이의 얼굴이 놀라서 한층 밉게 짜그러질 만큼 아이는 누이가 꼭 어머니 같다고 말한 동네 과수노파를 찾아 자기 집에서 왼쪽 편으로 나 있는 골목길 막다른 집에 들어갔다. 마침 노파는 새로 지은 저고리 동정에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늘 남에게 삭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동네에서는 이름난 과수노파가 제 손으로 다림질을 하다니 웬일일까? 그러나 아이를 보자 과수노파는 아이보다도 더 의아스럽다는 듯이 눈치를 살피면서 인두를 화로에 꽂았다. 아이는 곧 노파에게 아니 우리 오마니하고 우리 누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거짓말이지요? 했다.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흥미없다는 얼굴로 왜 닮았지?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누이 입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 노파는 이번에는 화로에 꽂았던 인두를 뽑아서 자기 입술 가까이 대어보고 나서 반만큼 세운 왼쪽 무릎 치마에 문대고는 일감을 잡으면서 그저 그러고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구나 했다. 아이는 인두질하는 과수노파의 손이 나이보다는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마니 잇몸은 우리 누이 잇몸처럼 검지만 않고 이뻤지요? 했다. 과수노파는 아이가 가까이 다가와 어둡다는 듯이 갑자기 인두를 든 손으로 아이를 물러나라고 손짓을 하고 나서 한결같이 흥미 없이 그래 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고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다름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누이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냐 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뜰에 들어서자 누이가 안 보임을 다행으로 여기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앞으로 가서 책가방 속에서 산술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멈추었다. 누이가 비단색 헝겊을 모아 만들어준 낭자를 튼 예쁜 각시 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가방 속에는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는 여지껏 그렇게 이쁘던 이 인형의 얼굴이 누이의 얼굴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문득 아이는 인형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끝으로 굳은 땅을 겨우 파가지고 거기에다 품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인가 분간 못할 서로 얽혀있는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뿌리칠 수 있었다. 골목을 다 나온 곳에서 달구지를 벗은 당나귀가 아이의 아랫도리를 찼다. 아이는 굴러서 나동그라졌다. 분하다. 일어난 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쥐고 달구지채로 해서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그럼 우리 오만이가 누이처럼 생겼단 말인가? 누이처럼 생겼다는 말이야? 하고 당나귀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의 누이처럼 생겼다는 말인가? 하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그러다가 벼랑간 뒤에서 누이의 저런 하는 부르짖음을 듣고는 아이는 그만 당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아이는 다리 하나를 약간 삔 채로 뒹굴어 있었다. 누이가 분주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위에서 굽어보며 붙들어 일으키려는 것을 손으로 뿌리치고는 혼자 벌떡 일어나 삔 다리를 예사롭게 놀려 골목을 빠져나왔다. 갓 태어난 이복 동생을 업어주고 있는 것이 학교 다녀온 뒤의 나날의 일과가 되어버린 누이가 하루는 아이의 행동에서 자신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런 동생을 기쁘게나 해주려는 듯이 어머니의 볼기짝을 돌려대더니 꼬집기 시작했다. 물론 누이의 손은 힘껏 꼬집는 신용만 할 뿐이고 그럴 적마다 그 작은 눈은 힘주는 듯이 끔쩍끔쩍 하였지만 결국은 애가 울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면서 꼬집어대는 것이었다. 사실 줄곧 누이에게만 애를 업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불평 같은 것이 가고 누이에게는 동정이 가던 아이였다. 그러나 오늘 아이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는 듯이 이복 동생의 볼기짝을 꼬집는 신용을 하는 누이에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는커녕 도리어 밉고 그 작은 눈이 끔찍일 때마다 흉하게만 느껴졌다. 아이는 언뜻 누이를 혼내어줄 계획이 생각났다. 그는 날렵하게 달려가 이복 동생의 볼기짝을 진짜로 마구 꼬집어댔다. 그러다가 업힌 애가 울음을 터뜨릴 때야 꼬집기를 멈추고 골목으로 뛰어가 숨었다. 이제 숨이 가쁘고 급한 의붓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왜 애를 그렇게 갑자기 울리느냐고 누이를 꾸짖으리라. 아이는 골목에서 몰래 의붓 어머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사실 곧 의붓 어머니는 나왔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누이를 내다보면서 왜 그렇게 아기를 갑자기 울리니 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재미난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이는 누이의 대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또 저도 모르게 미소가 거치고 귀가 기울어졌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어렵고 엄하게만 느껴지는 의붓 어머니에게 겁난 누이가 그만 자기가 꼬집어서 온다고 바로 이르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러나 누이는 의붓 어머니가 어렵고 힘들고 엄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대담스럽게 고개를 들면서
아마 내 등을 빨다가 울젠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하지 않는가. 기묘한 거짓말을 하여 자기를 감싸주는 누이에게서 어머니의 애정 같은 것이 풍기어 오는 듯함을 느끼자 아이는 우리 어머니가 누이 같지는 않았다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숨었던 골목에서 나와 의붓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어디 넘어지지나 않았나 했는데 다행이네 하면서 누이의 등에서 어린애를 풀어내고 있는 의붓 어머니에게 아이도 이번에는 겁내지 않고 사실 내가 얘 엉덩이를 꼬집었어요 했다. 아이는 옥수수를 좋아했다. 옥수수를 줄줄이 다음 하나씩 뜯어먹는 맛이 참 재미가 있다. 알이 배고 줄이 곧은 자루면 엄지손가락현의 손바닥으로 될수록 여러 알을 한꺼번에 눌러 밀어서 얼마나 많이 붙은 쌍둥이를 떼어낼 수 있나 누이와 내기하기도 했었다. 물론 아이는 이 내기에는 누이한테 늘 졌다. 누이는 줄이 곧지 못한 옥수수를 가지고도 여러 알 붙은 쌍둥이를 잘 떼어내곤 했다. 그렇게 잘 떼낸 쌍둥이를 누이가 손바닥에 놓아 내밀어 아이는 맛있게 그걸 집어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늘 아이는 누이가 우리 누가 많이 쌍둥이를 만드나 내기할까 하는 걸 단박에 싫어 해버렸다. 누이는 혼자서 아이로서는 엄두도 못 낼 긴 쌍둥이를 떼냈다. 아이는 일부러 줄이 곱게 생긴 옥수수 자루인데도 쌍둥이를 떼내지 않고 알알이 뜯어먹고만 있었다. 누이는 금방 뜯어낸 쌍둥이를 아이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거칠게 싫어 하고 머리를 도리질하고 말았다. 누이가 새로 더 긴 쌍둥이를 뜯어내서는 다시 아이에게로 내밀었다. 그러나 누이가 마치 어머니처럼 굴적마다 돌아간 어머니가 누이와 닮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더 누이에게 냉정할 수 있는 아이는 내민 누이의 손을 치고 쌍둥이를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어둑어둑한 속에서 아이가 하늘의 별을 세며 별은 흡사 땅 위의 이슬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이가 조심스레 걸어오더니 어둑한 속에서 분명한 옥수수 한 자루를 치마폭 밑에서 꺼내어 아이에게 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깨물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뜸을 항아리가 있는 대로 가서 그 속에 떨구어 버렸다.